푸른밤 종현입니다.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은 사람일수록 건강에 안 좋다고 하는데요. 마치 담배를 피우거나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건강과 사회적 유대관계는 큰 관련이 있다는 거이겠죠. 사람들을 만나서 피곤함도 느끼고 열등감도 느끼고 승부욕도 느끼고 그렇게 어울리고 부대끼는 것이 건강한 일일 수는 있죠. 하지만 요즘은 꼭 친구가 없어서라기보다 혼자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상태를 즐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혼자일 때 혼자라는 걸 충분히 즐기면 그건 온전한 자유가 될 수 있고요. 그렇지 못하면 공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즐기면서 완벽하게 혼자가 되는 시간. 2월 19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아이고 힘들어. 야, 오늘 이 노래 끝내야지. 오늘? 내일 하자. 내일? 내일 하자. 내일. 오늘 힘들어. 내일 좀 힘내면 돼. 아니 너 모레쯤 2월 19일 금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종현의 내일쯤이었습니다. 오프닝에서 혼자 있는 사람이 어찌 보면 좀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다. 유대관계를 좀 더 이제 형성을 하면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라는 어떤 연구 결과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렸는데요. 이게 좀 애매하죠. 물리적으로 혼자 있는 것과 이게 정신적으로 또 뭔가 교감을 하는 것 이것도 또 무시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나는 혼자 있지만 누군가와 연락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요즘은 뭐 온라인으로도 얘기를 가능하니까 얘기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또 함께하고 존재한다면 이건 또 혼자 있는 게 아닌 건지 여기에 대한 기준도 좀 궁금하고 그러네요. 그런 걸로 따지자면은 이제 푸른밤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 여러분들과 저는 혼자 있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또 이제 방에 혼자 있을 수는 있지만 사람과 사람의 유대관계 그리고 또 이제 사회적인 어떤 관계들이 얽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운동을 하고 그러는 건 중요하니까 너무 좀 방 안에만 계시지 마시고 움직이시면서 사회적인 운동과 우리 육체적인 운동과 정신적인 운동 다 함께 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푸른밤 더 라이브 함께하는 날입니다. 이분 소개할 때 괴물 보컬, 여자 가수, 가창력 탑3 이런 수식어 꼭 붙더라고요. 손승연 씨. 그리고 이분은요 10여 년간 기타를 연주하며 조용히 음악 생활을 이어오시다가 싱어송라이터로 돌아왔습니다. 박준하 씨. 느낌은 좀 다르지만 두 분의 멋진 라이브 함께 하실 수 있어요. 기대해 주시고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무료인 미니 어플 카카오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하고요. 푸른밤은 미래엔 N기출, 마운티아, 차이용 중국어, 다우닝 산업, 세정웰메이드, 기아자동차, 삼성정밀화학, 롯데관광개발, 개념플러스 유형, 미건 의료기와 함께합니다. 까만 밤 하늘 구름 위에 숨은 별빛은 푸른 밤 나와 함께 하고파 아름다운 이 기억에 너와 나
너에게. 제가 오늘 가져온 노래는요, 그 가성으로서 상당히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아티스트의 노래를 가져왔어요. 이제 썸으로 많이 알려진 그런 아티스트죠. 정기고 씨 노래인데요. 썸으로 이제 오버 활동을 하시기 전에도 되게 언더그라운드에서도 많은 인기를 끌었던 그런 보컬리스트예요. 힙합 장르에서도 좀 많은 피처링으로도 인기를 끌었고 주목을 이끌다가 이제 대중의 앞에 딱 서서 정말 대히트를 치면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분이죠. 정기고의 노래인데요. 이 곡은 이제 제 기억으로는 썸 다음에 이제 정기고 씨가 혼자 냈던 앨범에 이 빈지노 씨와 함께한 곡으로 기억을 합니다. 너를 원해라는 곡인데요. 정기고 씨의 이게 조곤조곤한 목소리가 상당히 매력적으로 또 들리는 그런 노래니까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정기고의 너를 원해, 빈지노가 함께 불렀습니다. One, two, three, four. 말을 건네요. 너를 원해. Yeah, 말을 건네요. let's just talk, girl. It's your man, 너를 원해. you know. I guess 쌀이 너무 좋아 예감이 좋은 걸 네, 정기고의 너를 원해 듣고 왔습니다. 리드미컬하고 또 이제 정기고 씨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상당히 매력적으로 들리는 그런 곡이고요. 빈지노 씨의 랩도 너무 좋지 않아요? 이 합이 되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또 아티스트들, 자신만의 또 매력을 갖고 있는 아티스트들이 많이 활동을 해주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가족분들 사연 좀 더 볼게요. 김민지님. 자전거를 아크릴 물감으로 열심히 리폼하고 뿌듯해서 친구들한테 전후 사진 보여주면서 자랑을 했는데 다들 이상하다고 왜 했냐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만 남았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뭐 근데 민지 씨 마음에 들었으면 된 거죠. 내가 탈 자전거인데 뭐 가끔 나의 취향과 남의 취향이 맞지 않아서 좀 내가 틀린 건가 이상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정확히 이런 건 취향의 차이니까 너무 그렇게 막 마음 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사람마다 이제 뭐 좋아하는 게 따로 있는 거고 좋아하는 색이 있는 거고 좋아하는 뭔가 모양이 있는 거고 그런 거니까 민지 씨의 스타일로 민지 씨가 만들었다라는 건 되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라는 게 또 존재하게 된 거고 정말 기성 제품이었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자전거를 타다가 이제 민지 씨만의 이제 자전거를 얻게 된 거니까 뭐 마음 너무 상해하지 마시고 자전거 타시면서 건강 유지 잘 하시길 바랍니다. 9923님. 아르바이트 했는데 손님께서 잘 웃는다고 웃는 게 예쁘다고 학생 용돈에 하면서 팁을 주고 가셨어요. 덕분에 기분 좋아서 더 웃고 다녔네요. 역시 웃으면 복이 오나 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쵸. 이런 것들 있죠. 웃는 얼굴이 역시 함께 하는 사람들한테도 기쁨을 주는 것 같아요. 오랜 시간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또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라고 해도 웃는 얼굴로 이제 마주했을 때 더 좋은 또 결과를 이끌어낸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분에게도 또 좋은 하루가 됐겠죠. 그 용돈에 하면서 주셨던 그 손님분에게도 정말 그 학생이 뭐 잘 웃어줘서 활짝활짝 웃고 또 이제 주문 받아주던지 뭐 일해줘서 되게 내 기분까지 좋아졌네 이러면서 기분 좋으셨을 겁니다. 김지영님. 쫑디 저 내년 이맘때쯤 남미 가려고 스페인어를 배우고 있어요. 여행을 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재미가 있어서 인터넷 강의도 벌써 19개나 들었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할 수 있겠죠? 1년 전에 언어를 배우다니 김칫국 마시는 것 같지만 벌써부터 너무 설레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여행을 이제 1년 후에 가시는데 벌써부터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여행을 위해서 준비하는 본인의 열정 같은 것 이런 거 참 멋있죠. 대부분 뭐 닥쳐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책 하나 들고 가서 이제 찾아보면서 이제 여행을 즐기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런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도 자기 개발에도 도움이 되고 참 발전적인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좀 반성하게 되네요. 저도 해외 참 많이 다니는데 여행 때문에 가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막 한국에 있을 때부터 준비를 철저하게 많이 해서 간 적은 전혀 없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멋있습니다. 이 언어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거잖아요. 나에게 익숙해져 있던 그런 단어들과 또 문법들을 통째로 바꿔야 하는 거니까 재밌게 배우시고 또 본인에게도 많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여행이 됐으면 좋겠네요. 근데 벌써 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본인을 발전시키고 있네요. 그 여행이. 0675님. 남동생이 다음 주에 가고 싶었던 회사 면접을 보러 간다고 하네요. 선물로 양복 한 벌 사줬더니 꼭 붙어서 맛있는 밥 한 끼를 얻어먹고 싶어요. 내 동생 파이팅!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동생분에게 양복 사주시고 또 동생분의 또 좋은 결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선물도 해주셨는데 이런 게 사실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참 고맙잖아요. 날 위해서 이제 뭐 물론 이제 물질적인 것으로도 참 도움이 많이 되지만 내가 이만큼이나 널 생각하고 응원해라는 마음의 표현도 동시에 되기 때문에 동생분 좋은 결과 있으셔서 바라시는 그 밥 한 끼, 밥 한 끼가 뭡니까? 나중에 또 이제 월급 받으면은 또 선물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의 교류도 또 나중에 또 이어가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7959님. 쫑디, 저 요즘 시력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스마트폰 좀 줄이고 다른 취미생활 해야겠다고 결심을 했는데요. 생각처럼 잘 안 되네요. 딱히 취미로 할 만한 것도 생각이 안 나요. 취미로 뭐 하면 좋을까요? 스마트폰 정말 줄여야 할 것 같은데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쵸, 이제 손에 착 달라붙어가지고 좀 떨어지질 않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글쎄, 움직이는 거 하면은 더더욱이나 좋을 것 같은데 운동 같은 거 하면 사실 스마트폰 볼 겨를이 아예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좋지 않을까요? 요즘은 날씨 그렇게 막 춥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건강에 염려가 될 수 있으니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 뭐 실내 수영이라든지 뭐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스쿼시 그런 것들 저는 안 해봤는데 그래도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건강도 좋아지고요. The 1975의 Love Me 듣겠습니다. The hibbit of a hip hip hopper, you don't stop. Rock it out, baby, rubber to the boogity bang bang, the boogie to the boogity beat. 한 가지 장르의 음악만 고집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음악, 다양한 색깔을 가진 뮤지션에게 언제나 열려있는 시간, 푸른밤 더 라이브. 목소리 하나만으로 무대를 압도하고 음악에 따라 무한 변신을 하는 보컬리스트 손승연, 그리고 음악에 대한 대쪽 같은 소신으로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어가는 싱어송라이터 박준하 씨 두 분과 함께합니다. 네, 여자의 변신은 무죄라고 하지만요. 이분은 완전 제대로 변신을 하셨죠. 손승연 씨 그리고 선배 뮤지션들이 격하게 아끼는 분 박준하 씨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우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반갑습니다. 또 이제 푸른밤에서 두 분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처음 뵙죠? 네. 네. 사실 TV로만 뵀던 분들 막 그런 분들이라 예, 상당히 저 또한 사실 푸른밤 처음 나와주셨으니까 또 이제 네. 가족분들한테 한 분 한 분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부터 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수 손승연입니다. 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싱어송라이터 박준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사실 푸른밤이 12시에 시작해서 이제 2시에 끝나는 그런 늦게 시작하는 그런 심야 방송인데 네. 평소에 두 분 좀 이 시간대 어떻게 지내시는지. 한창 때죠. 한창 그쵸, 때인가요? 네. 역시? 작업을 한다든지. 아유, 네네. 혹시나 주무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이때 주무시다가 갑자기 이제 일어나셔가지고 방송을 끌려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좀 죄송한 마음이 좀 가끔 들 때가 있는데 다행히 두 분은 네네, 아직 한창 때. 한창일 때죠. 네. 뭐 손승연 씨는 그럼 평소에 몇 시에 좀 주무시나요? 저는 주로 한 4시 새벽 그쯤. 그쯤 자는 것 같아요. 그럼 정말로 네. 한창 때네요. 그쵸, 그쵸. 이제 저녁 네. 먹으면서 저녁 먹으면서 깔끔하게 이제요. 그쵸. 이제 저녁 먹고
어떤 곡을 써볼까, 어떤 노래 해볼까 이렇게 좀 준비하는 그런 시간대.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요. 12시요. 다행이고요. 자, 푸른밤에서 처음 뵙지만 또 음악으로는 또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이제 우리 가족분들한테, 푸른밤 가족분들한테 저는 어떤 음악을 하고 또 어떻게 좀 활동을 하고 있는 누굽니다라고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준하 씨부터 어떤 음악 하시고? 네, 저는 밴드 음악을 네네. 기본으로 하는 주로 사랑 노래를 담은 네, 그런 곡들을 하고 있습니다. 좀 로맨틱한 그런 곡들을 많이 네, 하시는. 자, 손승현 씨는? 저는 이제 발라드 위주의 앨범을 지금까지 쭉 발매를 해왔고요. 네네. 그리고 좀 고음과 그런 어떤 시원한 음악들을 네네네. 좀 많이 들려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렇군요. 네. 사실 손승현 씨 하면은 앞서서도 여자의 변신은 무죄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정말 네. 변신을 기가 막히게 하시더라고요. 랩도 정말 잘하시고 네. 좀 깜짝 놀랐어요. 이번 앨범에 제가 네네. 랩이 거의 3분의 2를 차지할 네네네. 만큼 좀 변신을 시도를 해봤습니다. 또 그런 좀 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관심이 많이 있으셨던 건가요? 네, 제가 랩을 사실 뭐 전문적으로 막 래퍼 분들만큼 하는 건 아닌데요. 네네. 그냥 굉장히 좋아하는 장르 중에 하나라서 꼭 한번 앨범을 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던 찰나에 이제 이번 앨범에서 또 내게 기회가 됐어요. 잘 예, 맞아 예. 떨어졌군요. 네. 두 분은 처음 뵈시죠? 네, 네, 초면입니다. 그렇죠. 준하 씨, 손승현 씨 어떤 느낌인가요? 첫 인상. 소개팅은 아니지만 소개팅은 아니지만 아티스트로서 음악가, 네네. 뮤지션으로서의 첫 인상. 아까 들어오시는데 네네네. 아우라가 네. 아니요. 네네. 소개팅 아니고요. 아티스트로서 아티스트로서요. 뮤지션으로서 어떤 느낌을 좀 저는 사실 네네. 이제 앨범 내기 전에 세션 기타리스트로 이렇게 활동할 때 네, 뵌 활동- 적이 있어요. 저는 이제 스텝 역할이었고 네, 또 이제 세션으로 네네. 이렇게 연주를 그때 함께 뵀을 때 해주셨고. 정말 연주자들 사이에서도 저 친구 오면은 모니터 좀 내려달라고. 이제 네. 또 성량이 너무 크다 보니까 네네네네. 이제 어떤 이제 모니터적인 부분에서 네네. 이게 그 정도로 또 좀 소리가 네. 강렬한 네, 그런 맞습니다. 아티스트 분. 준하 씨 오늘 뵀는데 어떤 느낌이신지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기타리스트시잖아요. 그쵸. 제가 또 기타리스트, 그러니까 악기 중에서 기타를 또 제일 좋아하고, 그래요? 그 기타 치는 분들을 좀 존경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굉장히 들어올 때부터 좀 뮤지션의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나시더라고요. 뭔가 상당히 조용한 분위기가 있으시잖아요. 네네네네. 소리 없이 강한 느낌? 네. 그런 느낌 있어요. 심지어 또 맞아요. 저런 사랑 노래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쵸, 네.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래요. 이번에 싱글도 나오셨고 박준하 씨도 앨범 또 네. 발매를 하시고 또 이제 활동을 시작을 하셨었는데 이번에 좀 앨범을 하시면서 좀 집중적으로 생각했던 게 좀 있을까요? 승현 씨부터 좀 들어볼까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힙합이라는 장르를 네. 이제 하게 되다 보니까 과연 들으시는 분들이 좀 괴리감을 느끼시진 않을까? 왜냐면 그간 쭉 발라드만 발매해왔던 가수다 보니까 네네네.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생각보다 좀 많은 분들이 호의적으로 그래도 음악을 들어주셔서 되게 좀 한시름 덜었어요. 이번 앨범 발매를 하면서. 발매하기 전에 좀 걱정이 있었군요. 진짜 많이 걱정을 했어요. 또 창법도 좀 많이 바꿨고 네네. 그 컨셉이 좀 이름을 빼고 막 다 바꿨다 약간 이런 거여서 네, 좀 혹시나 거부감이 들지 않을까 되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다행이었습니다. 별 걱정이었다는 거 앨범이 발매되면서 네네. 다 증명이 되었죠. 사실 제가 오늘 CD를 받았어요. 두 분에게 다 네네. 감사하고요. 일단 이 자켓 사진을 보니까 상당히 뭐랄까 아트웍 자체도 상당히 센시티브하네요. 네네네. 이 저 촬영은 어디서 진행을 한 건가요? LA에서 진행했던 촬영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왠지 빛깔이 좀 달랐어요. 네. LA 빛깔이었어. 햇살이 딱 LA 햇살이야. 느껴졌습니다. 약간 광이 되게 좋아요. LA가. 그렇죠. 자, 맞아요. 그래요. 이렇게 좀 공들여서 만든 앨범의 네. 수록곡 어떤 곡인지 좀 얘기를 해주실까요? 미스 버건디라는 타이틀의 곡이고요. 네. 이렇게 사랑했던 사이가 그냥 헤어지자라는 한마디로 좀 정의를 딱 끝내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남아있는 자녀의 그런 어떤 감정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계속해서 날 사랑할까 안 할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좀 시각
적인 컬러로 표현을 하면 좀 버건디 색깔이 아닐까 아. 생각을 많이 해서 네. 버건디. 네, 그래서 이제 미스 버건디라고 제목을 뭐 지었어요. 준하 씨는 네. 평소에 좀 좋아하는 색깔이라든지 그런 거 있으신가요? 네, 저이 버건디 입으셨어요? 아니 버건디. 네네. 좋아하는 네. 색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렇군요. 상당히 좋아하는 색깔 그리고 또 노래에 들어가는 그런 표현법들을 오늘 한번 들어보면서 네네. 나의 이별의 색깔과 맞는지 한번 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씨가 이제 좀 라이브를 아, 예. 준비해 알겠습니다.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미스 버건디 듣고 올게요. 형편없이 번진 입술에 가슴 아리게 흐린 기억 담만해 아픈 상처를 끄집어내 그럴듯하게 네 독서를 꾸며내 제발 멀리 떠나줘 이야, 손승연의 라이브였습니다. 미스 버건디 듣고 네. 왔는데요. 야, 생각보다 정말 창법이 많이 변했다라는 게 또 느껴지고. 아, 감사합니다. 랩의 이 그루브도 네. 아니고 이건 뭐 거의 래퍼 수준 그냥 프로 래퍼 수준인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박준하 씨? 저는 사실 랩 부분을 네네. 하실까라고 생각했었어요. 네. 네. 그럴 수 근데- 있죠. 네네. 근데 직접 하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감사합니다. 사실 이거 음원으로 들었을 땐 네. 와, 랩 누구지? 이거 뭐 피처링 누굴까? 네네. 아, 없는 진짜요? 거야, 근데. 네네.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노래 부르다가 바로 이제 랩도 빡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준비를 정말 많이 하셨다라는 게 또 감사합니다. 느껴집니다. 야, 또 이런 노래 새로운 모습으로 또 찾아온 손승연 씨의 네, 모습도 좀 살짝 감사합니다. 볼 수 있었고요. 네. 자, 그래요. 손승연 씨의 라이브도 살짝 들어봤는데 이제 음악 이야기를 좀 더 많이 나눠보고 싶어요. 박준하 씨도 앨범이 나오셨잖아요. 네. 제가 좀 받아서 네. 손에 들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잘 받았고요. 이번 앨범은 또 어떤 앨범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저의 첫 번째 네. 정규 1집 앨범이고요. 네. 그리고 앨범 제목처럼 이제 달이 말라가는 저녁이라는 제목의 달이 말라가는 저녁. 네네.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보름달이 그렇죠. 있었다가 이제 금음달로 서서히 줄어들잖아요. 네네. 그 모습이 이제 어떤 그리움이 없어질 수도 있고, 네. 뭔가 상대방이 멀어져 가는 걸 수도 있고, 네. 그걸 또 이제 말라간다고 표현을 한 거군요. 네, 그걸 달이 토탈해서 뭐 잃어간다, 줄어든다 표현하다 보니까 근데 마침 그때 달을 제대로 보려면은 굉장히 심야 시간대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 보다가 달이 말라가는 저녁이라는 제목으로 짓게 됐습니다. 로맨티스트가 확실합니다. 이거. 네. 장난 아니에요. 지금 이제 곡들이 좀 기대가 되는데 네. 이 시간대에 또 이런 노래 들으면은 갑자기 휴대폰 꺼내서 자니 이런 거. 그렇죠. 뭐해? 여러분 어디야? 일단 비행기 모드로 바꾸세요. 네. 비행기 모드로 바꾸시고 이게 빨리 이제 보내지 않게 좀 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니. 얘기를 좀 더 나누다가 이제 박준하 씨의 이제 노래도 들어볼 텐데 네. 그때 휴대폰을 좀 멀리 하시길 바라고요. 노래 듣기 전에 조금 그래도 얘기를 좀 더 나눠보고 싶어요. 네네. 요즘에는 사실 싱글, 미니 앨범 이런 것들을 많이 내는 게 좀 추세인데 네. 정규로 바로 나오셨어요. 네네, 맞습니다. 이건 또 어떤 생각이 따로 있으신 건지. 첫 번째 저의 그 EP는 제 자력으로 준비를 해봤었어요. 네네. 녹음실도 제가 직접 빌리고 이렇게 어. 제가 MBC는 두 번째인데 네. 첫 번째가 제가 직접 심의를 받으러 음, 왔을 때가 첫 번째였고요. 그렇군요. CD 들고. 네. EP를 발매하셨을 때. 네네. 네. 그때는 제 자력을 했었는데 EP를 발매하고 나니까 싱글을 내는 거는 그렇게 힘이 들지 않았는데 계속 이렇게 싱글을 낼까 EP를 또 낼까 하다가 정규를 내면은 더욱더 뭔가 제 작업하는 데 있어서 네,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큰 맘 먹고 정규로 그렇군요. 냈습니다. 어느 정도 준비 시간을 가졌을까요? 곡을 쓴 거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썼고요. 그리고 녹음을 여름부터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래도 한 6개월 넘게 네네. 좀 준비를 하신 그런 앨범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네. 작업이 이제 녹음 시작했을 때부터. 그래요. 기타리스트로도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셨었는데 네.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할 때와 기타리스트로 활동할 때 좀 차이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뭐 클럽에서 공연해도 네네.
몇 걸음 차이지만 무대 중앙에 있을 때랑 옆에서 이렇게 그 기타 앰프 앞에서 있을 때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럴 수 있겠죠. 사람들이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네네. 그리고 밴드 멤버들도 저만 바라보고 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약간 그 다른 분들이 이야기 쉽게 설명하면 이직을 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직을 하셨군요. 네네네. 새로운 곳에서 네네. 물론 내가 하던 일과 비슷하지만 그래도 네네. 좀 색다른 느낌도 있고 네네. 부담감도 좀 생기고 네. 책임감도 생기는 그런 좀 차이점이 있는 거군요. 네. 자, 타이틀곡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세 곡이나 돼요. 네. 어떤 곡이 있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네. 잘못된 안녕이라는 블루스 곡이 있고요. 네. 그리고 몰라서 하는 말이라는 디스코 곡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해피 엔딩처럼 만났었지만이라는 클래식 발라드 곡이 있습니다. 우리는 해피 엔딩처럼 만났었지만. 네. 이게 노래 제목이 길면 길수록 영화 제목 같을 네, 때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 제목이 딱 영화 제목 같은 느낌이에요. 네네. 뭔가 이제 문장이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그 뒤에가 좀 더 궁금한 느낌도 있고. 그게 가사 맨 앞줄에 나오는 글자인데요. 네. 그 뒤에 이제는 슬픈 영화처럼 헤어져야 해 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해피엔딩처럼 만났지만 새드 엔딩인 거죠. 네. 진짜 전화기 꺼야겠네요. 진짜로. 지금 예. 어머니한테 맡기세요, 여러분. 아니면 자물쇠로 이제 서랍을 잠그고 자물쇠를 이제 창문 밖으로 던지셨는지 그렇게. 진짜. 자, 그래요. 이런 식으로 좀 이제 뭐 곡을 쓰시고 제목도 정하시고 그런 본인만의 스타일이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손승연 씨는 뭐 이런 노래를 네. 부르시거나 좀 음악을 하실 때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 따로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저는 좀 감정을 전달하는 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네. 제가 좀 경연 프로그램을 또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항상 무대 준비를 할 때마다 이제 가사를 뽑아놓고 한참 동안 좀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하고 좀 쳐다보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가사의 내용이 좀 더 이제 이입을 하기 위해서 네, 노력을 네, 좀 더 네. 하는 거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박준하 씨 같은 경우에는 곡을 직접 쓰시고 작사도 직접 하시고 작사는 제가 같이 하는 분이 있어요. 글을 쓰시는 분인데 네네네. 이게 제가 어떤 그 허밍이라고 하죠. 네네. 허밍 상태의 곡을 가이드로. 보내서 네. 이렇게 가사를 받는 경우도 있고 또는 같이 쓰는 경우도 있고요. 네네. 맞습니다. 그거 좀 궁금해요. 멜로디 먼저 쓰세요? 가사 먼저 쓰세요? 멜로디를 주로 먼저 쓰고요. 멜로디가 중요시된 곡은 먼저 쓰는데 네네. 저는 이제 아무래도 악기에서 얻는 좀 즐거움을 많이 좋아해서 이렇게 루프를 만들어 놓고 그 자리에서 이제 가사와 멜로디를 같이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손승연 씨 같은 경우에도 네. 이제 뭐 이제 랩도 많이 하시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가사도 좀 많이 쓰시고 그러실 것 같은데 네. 뭐 곡을 쓰거나 가사를 쓰거나 그럴 때 어떤 식으로 좀 작업 진행을 하시는지. 저 같은 경우에 사실 가사가 안 나오면 네. 멜로디가 안 나와요. 아. 그래서 저는 가사를 쓰면서 멜로디를 같이 쓰거든요. 거의 무조건 그래요. 저는 무조건 멜로디를 좀 먼저 쓰는 것 같아요. 네. 역시 좀 이제 가창력이 있고 본인이 이제 아유 왜 좋은 얘기하는데 왜 그러세요? 아니에요. 가창력이 네. 또 있고 본인의 어떠한 이제 장점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다 보니까 네. 그런 어레인지를 잘 할 수 있는 멜로디 근데 먼저. 멜로디를 쓰고 난 다음에 가사가 정말 안 붙어요. 너무. 그게 어려울 때가 있죠. 네, 너무 안 붙어서. 이 멜로디 너무 예쁜데 네, 너무- 랄랄라로 할 땐 최고였는데.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래서 약간 해결점을 찾은 게 뭐죠, 뭐죠? 발라드 곡을 쓸 때는 일본말로 가이드를 해봐요. 아, 일본 좋은 방법이네요. 그러니까 정확한 일본어가 아닌 엉터리 그렇죠. 일본어인 네, 거죠. 우리가 알고 일본어. 있는 네, 그런 엉터리 일본어 엉터리 방송에서 일본어. 하면 안 되지만 말하면 안 되지만 그런 일본어로 그것도 좀 근데 이제 괜찮겠네요. 된 발음이 네. 국어랑 굉장히 닮아 있어서 그 부분만 이렇게 살짝 수정을 해간다는 느낌으로 진행을 하면 되더라고요. 여기서 또 팁 하나 더 좋은 얻어가네요. 조언이네요. 예. 감사합니다. 자, 그래요. 좀 손승연 씨 얘기를 살짝 해볼까요? 앞서서도 네. 이제 경연 프로그램 많이 하셨다고 얘기를 네네네. 하셨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또 이제 뭐 이소라, 박정현, 거미에 이은 이제 여성 발라더로 손꼽힌다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네. 상당히 또 많은 분들에게 인정을 받으셨어요. 아. 앨범 곡들도 많이 인정을 받았지만 또 이제 TV에 나와서 부르신 노래들로도 또 많은 사랑을 받으셨거든요. 네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요런 타이틀은 굉장히 부담이 되죠. 많이 부담이 되죠. 될 예.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쵸. 아직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 발라드에 또 그런 음악들을 제가 많이 발매를 하고 들려드려서 근데 사실 경연 무대에서는 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원래 좀 좋아하는
장르가 이제 좀 힙합이나 락 쪽이어서 네 그런 쪽의 장르들을 이제 최대한 제 무대다 보니까 제가 네네. 좀 꾸미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네 어떻게 비춰졌을지는 모르지만 일단 이런 타이틀을 또 이렇게 주신다면 정말 정말 영광으로 받게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자, 뭐 이게 잘하니까 그런 또 타이틀이 붙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사람들이 인정을 하니까 말이죠. 자, 그리고 제가 인터뷰 하나를 봤는데 네네. 박준하 씨가 네. 이번 앨범 좀 준비하시면서 선배들의 조언 이런 것들을 좀 단호박으로 이제 대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증언들이 있더라고요. 네, 옥상 달빛의 K 씨, 네. 김윤주 씨겠죠? 네, 맞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당신의 노래니까요. 아유. 이렇게 얘기를 또 하셨고 데이브레이크의 L 씨는 내 의견은 모두 공중으로 사라지고라고 또 이렇게 조언이 네. 들어왔는데 네. 물론 나의 음악이고 네. 나의 앨범이기 때문에 나의 어떤 그런 것들 이제 속속들이 다 이제 드러내고 또 집어넣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죠. 네. 이런 분들의 또 조언 들었을 때 어떠셨는지. 이게 사실 변명을 좀 하자면 제가 뭐 박준하 씨 앨범인데 변명이 뭐가 필요합니까? 제가 부산 사람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게 단답형으로 얘기할 때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사투리. 예, 그렇군요. 좋습니다. 사투리 좋아요. 저 되게 좋아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 사투리가 좀 이렇게 전투적으로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네네. 느껴질 단호박- 수가 네네. 있죠. 단호박처럼 들릴 때가 있고. 그건 좀 제가 생각했을 때 그거는 좀 제가 생각했던 방향과 네. 다른 것 같아요라는 표현이었지만 네네. 상대방의 입장에선 아닌데? 약간 이렇게. 네. 그렇게까지 공격적으로 상처를 받을 수 그쵸, 있는. 그쵸. 네. 그럼 어투의 문제였던 거군요. 어투도 있었고 그때 이제 늘 앨범 작업할 때 조급했었어요. 프로듀서가 저라는 그 느낌 때문에 네. 그러다 제가- 보면은 좀 이제 좀 심적으로도 네네 그쵸. 촉박함을 느끼고 그럴 수 있죠. 촉박함과 이제 말투가 합쳐져서 네 그런 단호박이 나왔던 것 캐릭터가 또 같습니다. 나왔군요. 네. 그리고 또 김윤주 씨가 피처링한 곡도 있네요. 함께한. 네 있어요. 어떤 곡인지. 네, 시에스타라는 곡이고요. 시에스타. 네, 시에스타가 그 스페인 말로 이제 낮잠이란 그쵸. 얘기잖아요. 아. 그래서 힙합 비트인데 그게 최대한 조금 즐겁게 들리지 않으려고 네, 힙합 비트지만 발라드 곡이라고 생각한 곡입니다. 또 네. 정신 뭔가 감성적인 이제 교집합을 찾은 네네네. 그런 곡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네, 시에스타라는 곡도 있으니 우리 가족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10곡이나 있으니까 네. 진짜 이제 박준하 씨의 노래 뭘 들으면 좋을지 참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 네. 곡을 첫 곡으로 준비해 오셨을지. 네. 첫 곡으로 준비한 곡은 아니었다고라는 곡입니다. 이거 좀 사투리로 해주실 수 있나요? 아이라고. 아이라고. 네, 단호박으로 들리네요. 그렇네요. 네. 아니었다고. 아닌데. 이게 아니었다고도 사실 서울말로 해도 조금 사투리 같아요. 아니었다고. 네, 그럴 수 있는데 그쵸. 어쨌든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네, 헤어진 연인이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그림에 멈춰 있을 줄 알았는데 그 모습이 또 아니었다고. 나의 또 네네. 착각이었다는 네네. 것을 맞습니다. 표현한 그런. 자, 그래 여러분. 박준하 씨 라이브를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은 휴대폰을 넣어서 비행기 모드로 이제 점검을 알겠네요. 하시면 될 것 네.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감성적인 또 제목이잖아요. 그쵸. 이불킥하기 전에. 네. 그렇습니다. 이게 좀 저는 이제 가사와 함께 보기 위해서 이제 앨범 좀 넘겨보고 있는데 앨범 앞서도 되게 멋있네요. 이게 전체적으로 좀 어두운 분위기의 앨범입니다. 예. 자, 준비가 되셨으면 기타도 오늘 라이브로 함께 해주시니까 우와. 기타가 반짝반짝하네요. 이쁘요. 자, 그러면 박준하의 아니었다고 라이브로 듣고 오겠습니다. 돌아보면 짧은 시간들 이제 내게 주어지지 않아서 내 것이 아니라도 되네요. 처음부터 야, 이 곡의 분위기가 좀 영화 OST 같은 느낌? 왠지 이제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지금 헤어졌어요. 네. 남자 주인공이 차를 타고 갈 수도 있는데 괜히 한남대교를 뛰어가요. 여자 주인공을 찾아서
땀을 막 흘리면서. 막 흘리면서 그렇죠. 한강 바람을 맞으면서 그렇죠. 그때 나오면 딱 어울릴 것 같은 네, 그런 뭔가 감사합니다. 상당히 감성적이고 네. 이제 기타 소리도 상당히 좀 운치 있게 들리는 그런 아유, 곡이었습니다. 이 되게 그림이 좀 그려지는 그런 OST와도 잘 어울리는 그런 음악인 것 같아요. 네, 안 그래도 이 곡의 뮤직비디오를 네.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강 나오나요? 운전을 했어요. 운전하는 네네. 아, 반은 맞췄다. 네. 다리를 건너나요 혹시? 그 한강을 촬영하려면 굉장히 많은 절차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이게 방송 이게 촬영적으로도 이제 좀 허가를 받고 그렇구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상당히 좋은 노래, 분위기 있는 네. 지금 이 시간과 딱 어울리는 그런 노래 한번 들어봤고요. 그럼 여기서 저희는 광고를 듣고 와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누겠습니다.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또 푸른밤 더 라이브로 손승연 씨 그리고 박준하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이후에 또 라이브 준비돼 있고 음악 이야기도 많이 나눌 테니까요. 저희는 3부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2부 마무리할게요.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착각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듣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모든 밤 푸른밤 푸른밤 종현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푸른밤 더 라이브. 오늘은 여성 보컬리스트 손승연 씨와 그리고 싱어송라이터 박준하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손승연 씨의 라이브, 박준하 씨의 라이브 한 곡씩 들었거든요. 이제 좀 듣기만 했었던 그런 아티스트에서 이제 노래 부르고 또 이야기 좀 나누다 보니까 조금 더 알아가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두 분은 좀 서로 이제 처음 느꼈던 그 박준하 씨는 네. 아우라가 좀 느껴지신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그런 첫인상이 좀 어떻게 변화하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여기가 지금 또 밝잖아요. 네네, 그쵸, 이 그쵸. 사실 무대 외에서 이렇게 밝은 데서 뵌 거는 처음이어서 네네네. 사실 그냥 또래 여자? 네, 저랑 한 7살 정도 나이 차이가 있으신 걸로 봤어요. 프로필을 보니까. 그렇군요. 네. 그냥 정말 또래 여자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뭔가 풋풋한 느낌도 네네네. 있으시고 좀 그렇죠. 저랑 7살이나 차이가 네네, 있어요. 맞습니다. 되게 동안이시죠. 엄청 동안. 네. 엄청 동안이에요. 최강 동안이시죠. 부산 사람들이 좀 동안이더라고요. 그런가요? 바닷바람을 아. 맞아가지고. 네. 승현 씨는 좀 어떠셨어요? 저는 되게 뭐랄까요, 되게 센치하실 줄 알았어요. 음. 네, 워낙 또 기타리스트시고 네네네네. 곡도 이렇게 좀 서정적인 곡을 많이 네네네. 쓰시니까 근데 또 생각보다 되게 뭔가 센치하다는 느낌보다 이제는 좀 더 뭔가 순박한 느낌. 뭔가 좀 네. 수줍음이 있으신 것 같지 않아요? 그런 느낌 아, 되게 많이 들어요. 귀여우시네요. 그래요. 자, 그래요. 이제 음악 얘기를 좀 나눠보고 네. 싶은데 두 분은 어떻게 음악 시작하셨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네. 준하 씨는 이제 기타로 처음 음악을 시작하셨나요? 처음에는 그 이제 교회에서 음. 여러 악기들을 접했었어요. 교회에서 네네. 또 많은 악기들 많이 배우죠. 네, 또 그 교회 오빠. 네. 아, 맞아요. 교회 오빠군요. 근데 교회 오빠 느낌이 확실하게 있네요. 안경도 쓰시고 그거 알 없는 거죠. 네, 맞아요. 안경 알 알도 없는 없는데요. 거죠. 네. 알 없는 건데 저기, 교회 오빠의 느낌이 그쵸, 그쵸. 있으시네요. 네, 거기서 맞네요. 처음 또 이제 악기를 아. 접하시고. 네, 맞아요. 그러다 또 기타 여지에 관심을. 기타를 원래는 이제 중고등학교 때 미술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별로 재능이 없는 게 어느 순간 느껴져서 스스로 좀. 네, 또 집안의 분들이 이제 사진을 한다거나 미술을 하셔서 미술학원 가는 게 저는 당연한 것처럼 됐었거든요. 또 네네. 집안의 분위기라는 것이 또 네네. 있으니까요. 그래서 약간 또 집에서 악기 소리 내는 게 좀 더 반항적으로 보이잖아요.
아, 네, 그렇죠. 시끄럽게 하는 게. 특히 그쵸. 기타는 좀 더 네. 그럴 수 사진 있어요. 찍고 그림 그리고 집중해야 되는데 옆에서 네, 지금 자가자가 찡 네네. 나오는. 너 좀 나가 있어라 뭐 이렇게 하다가 그때 주로 이제 평일에는 이제 교회가 되게 조용하니까 네, 거기에 교회 형들한테 악기 배우고 네. 그랬었습니다. 그렇게 좀 네. 시작을 하셨고 손승현 씨는 언제 또 음악에 좀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저는 14살 때, 음. 네, 이제 교내에서 팝송 대회가 있었어요. 학교에서?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팝송 대회를 나갔다가 거기서 이제 입상하면서 학교 축제 무대에 서게 되면서부터 네네네. 이제 나는 가수가 되고 싶다라고 꿈을 꿨던 것 같아요. 그 네. 좀 학교에서 이제 좀 친구들과 노래 부르는 게 이제 그때부터 좀 경연 대회에서 이제 탁월한 기질이 보였네요. 14살 때부터 경연 대회에서 1등하는 그런 엄청난 아니, 것들. 이제 축제 무대를 하고 나니까 어. 이제 그 뭔가 그 여운이 너무 오랫동안 남더라고요. 그쵸, 계속 무대 그- 위에서 느꼈던 네, 그 짜릿함. 그 조명과 막 박수 소리와 이런 게 너무 오래 남아서 가수를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고서부터 이제 여기저기 가요제도 엄청 많이 다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디션도 진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뭐 그럴 때 좀 기억에 남았던, 그럴 때 불렀던 기억에 남은 곡 있을까요? 제가 그게 노래를 시작하게 된 게 이제 휘트니 휴스턴의 I Have Nothing이라는 노래로 어려운 노래로 시작했네요. 네. 시작할 때부터 보통 레벨이 아니었어요. 역시. 그래서 휘트니 휴스턴 네네. 네 이제 장난 아니네요. 네, 네. 롤모델이자 롤모델. 저의 어떤 14살의 롤모델. 롤모델. 야, 14살이면 거의 뭐, 예. 뮤즈였어요. 뮤즈였어요. 네네네. 그렇군요. 네, 그쵸.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이제 바둑 기사가 좀 되실 뻔한 적도 있다고. 네, 그거는 이제 초등학교 때 14살 전에. 네, 14살 전에, 11살 때. 아. 네, 그때 이제 한창, 이제 이창호 네네네네. 구단님이 이제 이세돌 그쵸. 구단님이 나타나면서부터 약간씩 기울국 있는 그런. 세대 변화가 네. 일어나는. 네, 일어나는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또 바둑을 좋아하시기도 하고 해서 저랑 동생이랑 이제 엄마가 한번 같이 가서 배워볼래? 이렇게 해갖고 이제 저랑 동생 손잡고 가서 배우기 시작했는데, 네. 생각보다 좀 적성이 잘 맞았어요. 재밌었군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아마추어 1단까지 따고, 오. 네, 그다음에 이제 동생은 4단까지 따고, 네. 그렇군요. 그러고 이제 각자 이제 저는 이제 각자의 갈 길을. 네, 가수가 되고 싶어서 네, 여기까지. 동생은 이제 지금은 4단까지만 따놓고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그렇군요. 이과생이라서 네, 또 그쪽으로 이제 또 빠졌죠. 계산이 이제 좀 두뇌적으로 이제 빠르신 것 같아요, 다들. 근데 사실 바둑을 잘 두시는 분들 대부분 이제 똑똑하시고 그렇죠. 이제 술을 이제 많이 보시고 생각이 많으시고. 앞을 좀 멀리 보시죠. 그렇죠. 네. 몇 수까지 보고 행동하시나요, 손승현 씨? 저는 아무래도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이 말을 할 것이다. 몇 수까지 보시나요? 그 어떤 말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를 네네. 내다보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네네. 이제 바둑을 두다 보면은 이제 뭔가 그래도 어느 정도 끝내기까지 해야 하니까 그쵸. 그때까지의 수는 어느 정도 계산을 하고 끝내기를 이제 시도를 하거나 저는 바둑이라고는 뭐 오목, 알까기, 뭐 이 정도. 네. 전 체스는 좀 해봤는데 바둑은 아예 해본 전부죠. 적이 없어요. 아니에요. 너무 신의 한 수 재밌게 봤는데. 재밌습니다. 그래요. 생각보다. 예, 뭐 바둑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 그래요. 자, 뭐 기타를 처음 배웠던 것, 또 노래를 처음 하게 됐던 이야기까지 좀 나눠봤는데요. 준하 씨 같은 경우엔 제 생각엔 좀 인기도 꽤 많으셨을 것 같아요. 저런 학교 다닐 때, 예, 학창 시절에 저런 외모로 이제 또 기타 치시면서 교회 오빠 이미지. 그렇죠. 알없는 안경. 뭔가 날 보호해줄 것만 같고. 그쵸. 네. 기타로 이제 치면서 막 이제 로맨틱할 것 노래도 같고. 불러주고 네, 같이 그쵸. 찬송할 것 같고. 어떠셨는지. 일단 제가 남중을 나왔고요. 예. 그리고 또 교회도 남교회는 아니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 교회 좋아하는 누나가 있어서 네, 정말 괜히 기타 옆에 있는 거 치고 그러다 보면 늘 수가 있어요. 네, 내가 맞아요.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네네. 항상 또 이제 밤새서 네, 또 그렇죠. 연습을 하게 된단 사랑의 말이죠. 힘이 크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학교 다닐 땐 그게 더 큰 것 같아요. 네. 전부 네. 같죠. 또 일주일에 한 번만 보게 되니까. 일요일이 기다려지겠다. 네네, 맞아요. 일요일 아침에 보는 그 만화 뭔지 아시죠? 그것처럼 교회 가는 게 그렇게 그쵸, 기다려지고. 평일 내내 연습을 하는 거죠. 네. 그 주의를 위해서. 그때 좀 연습을 가장 많이 했었던 곡 같은 거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 그때
미스터 빅의 네네. To Be With You라는 발라드 곡이 아, 있어요. 그죠, 그죠. 네네네. 미스터 비라 그래서 네네. 네. 좋아하는 교회 누나한테 미스터 비 그 락을 네. To be with you. 그 곡이랑 그다음에 비틀즈 블랙버드. 그게 또 사실 노래하지 않아도 멋있어 보이는 기타 리프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아, 그런 것들로 또 이제 또 연습을 하시면서 네. 좀 그런 뭐 본인의 실력을 키우셨고 네. 그랬군요. 자, 이 뭐 박준하 씨 얘기를 좀 더 나눠보고 싶은데 이번에 발표한 곡 네. 반 이상이 군대에서 쓴 곡이라고 하시던데 아 진짜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언제 다녀오셨나요? 제가 2008년에 입대해서 2010년에 제대했는데 그래도 시간이 조금 흘렀네요. 네네. 제가 참 감사하게도 그래도 이제 군생활 하면서 연주 생활을 할 수 있는 네. 곳에 다녀왔는데 그때 이제 시간이 참 정지돼 있거든요. 그곳이 아, 그렇군요. 잘 안 가고 그리고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조금 따분했었어요. 거기서 그러다가 곡을 한번 써볼까 하던 중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들고 다니는 녹음기에다가 녹음을 해서 외박을 나갈 때 그 작사가인 강근우 씨와 만나서 네, 가사를 또 쓰고 하다 보니까 군대를 제대할 때쯤 그 녹음 파일이 861개가 있었어요. 이야, 뭐 내가 뭐 썼는지 기억도 안 나겠네요. 2년 동안 뭐 계속 쓰니까 주구장창. 와, 800개를 넘게 쓰시. 그러니까 뭐 짧게 있는 곡도 있고 뭐 네네. 리프만 있는 곡도 있는데 근데 그게 제대하고 한 달 있다가 어머님이 세탁기에 아, 저런. 설마? 네 들어가가지고 아이고야. 저런. 네 그때 기억을 늘 더듬고 살고 있습니다. 아, 그때 이게 800개 중에서 이제 아이고. 그래 720번째가 20번째 리프가 뭐였지 뭐 이러면서 네. 또 그때 또 시간을 함께 했었던 곡들 중에 이제 반이 거기서 네. 이제 건진 곡들인가요? 그쵸. 기억을 되짚고 네네. 되짚어서 네. 네, 세탁기 속에서 건진. 준하 씨에게 군대란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은 이제 제대한 지 꽤 시간이 돼서 가끔 기억이 안 날 때도 있는데 네. 저한테는 이제 되게 연주하는 친구들이 좀 생각이 많아요. 그렇죠. 이게 그렇죠. 앞으로 전망이라든지 그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잘 쉬었던 기간이었어요. 정신적으로도 네, 그렇고. 정신적으로. 좀 나에게 시간을 줄 수 있었던 네네. 그런 공간. 네. 자, 그래요. 뭐 박준현 씨의 이야기 좀 나눠봤는데 손승연 씨한테 좀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또 있어요. 네. 요즘에 좀 예뻐지셨다는 얘기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상당히 이게 또 이제 사람이 이제 가꾸기 시작하고 좀 본인 관리를 하기 시작하고 하면서 이게 되게 뭔가 본인의 매력을 찾고 그러는 시기일 수 있거든요. 어떻게 요즘에 좀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는가요? 옛날에 비하면은 저도 이제 보는 게 있다 보니까 이 모니터링을 이렇게 싹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변하긴 했구나라는 거를 좀 많이 느끼기는 하는 것 같아요. 좀 운동도 많이 하시고 그러셨나요? 제가 4년 전에 데뷔를 할 때에 비하면은 네, 좀 많은 변화가 일어나긴 했죠. 그렇군요. 네. 사실 운동이라는 것도 이제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네, 맞아요. 제가 노래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네,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거의 지금까지 한 12kg 이상 감량을 한 것 정말요? 같은데, 네, 그래서 그냥 좀 꾸준히 천천히 쭉쭉 운동을 하면서 감량을 했던 거여가지고 되게 운동 너무너무 싫어했는데 진짜 도망 다녔거든요. 네. 너무 하기 싫어서 정수기 뒤에 숨어있고 막 이랬는데 정수기 뒤에요? 가려지지도 너무 않는 귀여운 거 아닌가요? 정수기 뒤에서 운동하기 싫어. 네, 정수기 뒤에 가야지. 가려지지도 않지만 숨어있고 그랬었는데 이게 이제 좀 긴 시간을 거쳐서 운동에 투자를 하다 천천히. 보니까 네, 이게 재미가 또 붙더라고요. 체력도 늘어나고. 네네네. 그래서 또 이게 몸이 또 건강해지니까 정신도 좀 건강해지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좀 많이 좋아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지금은 스포츠를 너무 즐겨하는 편이 됐어요. 그렇군요. 네. 또 이제 스포츠를 좋아하는 손승연 씨의 라이브를 한 곡 더 들어볼게요. 예. 어떤 곡으로? 제가 겨울이라서 네네. 레디꼬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레디콘가요? 네네, 맞아요. 우리가 아는 정말 그 엘사의. 네, 맞습니다. 이야, 이거 뭐 손승연 씨의 이 라이브를 사실 동영상으로 상당히 유명한데 네, 맞아요. 또 라이브로 듣게 되다니 상당히 신기하고 네. 기대가 됩니다. 자, 손승연이 라이브로 함께합니다. Let It Go 듣고 올게요. The snow glows white and the mountain night made a footprint to be seen. A kingdom of ice, so
야 대박이네요. 아 정말 이게 저 겨울왕국 보면 거의 네. 울 뻔했거든요. 할 때 깜짝 놀랐어요. 엘사가 짜 할 때 우와 맨 마지막에 그리고 문 쾅 닫고 들어갈 때 그렇죠, 그렇죠. 아 너무 매력적이었는데 소리와 함께. 아 손승연 씨가 제 머릿속에서 그 장면을 플레이해 줬습니다. 아 노래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아 대단한데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라이브였고요. 이게 감사합니다. 손승연 씨가 부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레리코가 전 세계적으로 커버곡이 상당히 많았었잖아요. 커버 네. 버전이. 이 손승연 씨의 버전이 전 세계 6위라고 하네요. 아 그때 그게 저도 근데 정말 생각 없이 그냥 이제 연습실에서 이제 종이 가사도 못 외운 상태라 그 연습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올린 거였는데 네네. 너무 이렇게 많은 또 관심을 받게 돼가지고요 너무 깜짝 놀랐었어요. 아 근데 네. 또 이렇게 잘 부르면 관심이 안 갈래 안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래서 이럴 줄 알았으면 뭔가 좀 더 이렇게 좀 더 열심히. 예쁘게 입고 좀 더 엘사처럼. 예쁘고 엘사처럼 뭐 엘사처럼. 코스프레라도 좀 하고 부를 걸 그랬나라 생각. 문이라도 닫고 나갈 걸 마지막에. 그렇죠. 연습실 문이라도 닫고 나갈 걸. 그러니까요. 너무 그래도 아쉬웠어요. 그냥 재미로 찍어본 영상이 전 세계 6위라는 거. 네. 와. 아닙니다. 준하 너무 씨는 감사합니다. 작곡 직접 하시잖아요. 네네. 손승연 씨의 보컬 딱 듣는 순간 좀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뭐 무슨 곡이든 갖다 붙여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왜 그런 소화를 기가 막히게 되는 그런 분들 있죠. 숨만 쉬어도 음반인. 그 맞아요.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손승연 씨 쭉 들어보니까 뮤지컬은 관심 없으세요? 너무 관심 많아요. 너무 잘하실 것 너무 같아요. 하고 싶어요. 이제 좀 네.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그러니까 음가를 조금 빼면서 마치 말하듯이 하는 부분들 그런 네. 것들도 상당히 매력적으로 잘 표현해내시는 것 같아서 너무 뮤지컬은 참 진짜 매력적인 장르인 것 그쵸. 같아요. 네,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하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또 신예로 떠오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꼭 겨울왕국이 뮤지컬로 만들어진다면 네네. 꼭 엘사 역할을 하고 싶어요. 아유, 그럼 문 닫고 들어가는 것도 볼수 있겠네요. 눈보라도 막 치고. 그렇죠, 막 그렇죠. 요즘 뮤지컬 기술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대단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맞아요. 좋은 노래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자, 그래요. 뭐 손승연 씨 같은 경우에는 뭐 금방 부르신 레리코라든지 물들어라든지 이런 곡들 이야기 상당히 많이 들으실 것 같으세요. 근데 좀 비교적으로 봤을 때 좀 히트곡에 대한 욕심이라든지 네네네. 본인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도 좀 담겨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이제 손승연 하면 떠오르는 곡이나 네네. 적어도 좀 이렇게 떠오르는 이미지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어떤 음악을 들었을 때 이건 굉장히 손승연스럽다. 뭐 또는 뭐 손승연 곡인데 뭐 이런 느낌이 들만한 곡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또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렇군요. 이제 그러던 고민 중에 이제 첫 스텝을 밟은 게 이제 이번에 발매한 네. 이제 싱글로 이제 조금씩 변화를 주고 싶어가지고 네 이제 조금씩 제 색깔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많은 활동을 보여주셔서 본인의 색깔을 좀 더 뚜렷하게 보여주고 싶다라는 그런 이야기였고. 맞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같이 작업을 해보고 싶은 아티스트 혹은 뭐 이제 곡을 박아보고 싶은 뭐 작곡가 이런 분들 있으실까요? 일단은 제가 윤미래 선배님을 너무 동경하고 그리고 또 윤미래 선배님 때문에 또 랩을 시작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꼭 같이 한번 무대에 너무너무 서보고 싶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이제 나에게 꿈을 줬던 그런 아티스트라면은 네. 또 함께하고 싶은 그런. 제가 요번 앨범 랩 메이킹을 네. 그 타이거 JK 오빠랑 네네. 디지 오빠가 또 써주셨는데 봤습니다. 네, 그때 옆에 계셨어요 미래 언니가. 네, 근데 또 이게 정말 존경하는 사람을 만나니까 네네. 한마디도 못 하겠더라고요. 떨리죠. 네. 실감도 그냥, 안 나고. 네. 어느 정도 정말 좋아하던 사람이면 너무 팬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이라도 붙여보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뭔가 너무나도 저한테는 너무 큰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진짜 말없이 구경만 하다가 왔어요. 나중에 또 좀 네. 기회가 되면 네. 좋은 무대로 함께 하셔도 정말 멋있을 것 정말 같다는 영광일 것 생각이 같습니다. 듭니다. 네. 자, 그래요. 박준하 씨 얘기로 좀 다시 넘어가 보면 지금은 본인 이름으로 활동하고 계시죠? 네. 박준하. 네. 근데 여전히 박준하 씨의 연주를 원하는 뮤지션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좀 러브콜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정규 앨범을 내면서 이제 연주자로는 정말 안 찾더라고요. 앨범 내니까. 너 이제 일집 가수 아니냐. 이제 가수니까 좀 이직을 이제 하지 않았냐. 연락을 하기 좀 미안할 수가 있죠. 또 이제. 네, 이제
비슷한 씬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제 가끔 편곡이나 이렇게 라이브 연주를 부탁하실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좀 이제 함께 해주시고. 네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좀 손승연 씨 같은 경우에는 윤미래 씨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만큼이나 또 나에게 큰 꿈을 준 그런 아티스트다. 박준하 씨는 그런 아티스트가 있을까요? 저는 그 어렸을 때부터 롤러코스터 음악을 굉장히 많이 듣고 자랐어요. 네네네네. 밴드 음악이지만 굉장히 편하게 들을 수 그렇죠. 있고 그리고 또 조원선님 목소리가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거기에 기타리스트인 이상순 씨께서는 보니까 많은 아티스트 분들이 그분의 색깔을 원해서 세션을 부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네네. 딱 그 톤을 원하고 네. 그 소리를 원해서. 그래서 저도 이상순 씨와 그리고 비슷한 분으로는 조정치 씨. 아. 네. 본인 색깔이 뚜렷해서 이제 또 어떠한 이제 음악으로 들었을 때 악기만 딱 들어도 아 이거 누구 네네네. 기타다. 네. 이거 누구 음악이다. 이렇게 네.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아티스트. 네네. 네. 그렇군요.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그죠? 네. 왠지 기타도 상당히 매력적으로 생겼고요. 반짝반짝. 반짝반짝 저 기타를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우리 푸르마 가족분들한테. 꼭 저희가 SNS에 올려서 어떻게 생겼는지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 둘리의 그 희동인가요? 타고 가는 그 도너, 네, 약간 그 바이올린. 바이올린인데. 아, 반짝반짝. 까타피아로 가는 건가요? 저거 타고. 네, 그런 느낌이 좀. 자, 그래요. 앨범 이야기를 쭉 나눴는데 사실 앨범 나오면 공연도 이제 이어지는 경우가 좀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준하 씨 같은 경우에 네. 공연도 많이 하셨었고 네. 해 오셨었을 것 같은데 공연 계획 있으신지? 얼마 전에 단독 콘서트를 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할 공연에서는 제 목표라면은 정규 앨범을 그대로 구현하는 어떤 그런 공연도 좋지만 편곡을 모조리 바꿔서 새로운 네네. 느낌으로 이제 뭐 CD와는 좀 다르게. 네, 뭐 예를 들어서 락이었는데 뭐 보사노바나 스윙으로 바꾼다든지 또는 이제 재즈 밴드 편성의 퀄텟과 이제 같이 연주를 한다든지 좀 네네. 그런 여러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 좀 변화 있는 공연을 준비하고 계시죠. 네네네. 승현 씨 같은 경우에도 또 네. 이제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 욕심 있으실 것 같은데. 제 2016년 목표가 이제 제 이름을 걸고 단독 콘서트를 해보는 네네. 거여서 아직까지는 제가 못 해봤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꼭 한번 크지 않게라도 작게나마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제 공연이라는 걸 하면서 또 많은 것들을 또 느낄 수 있고 네. 또 영감을 또 얻어내거든요. 네. 거기에서 또 얻어내는 그 에너지로 또 새롭게 음악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승현 씨 같은 경우에도 좀 좋은 공연으로 네. 좀 많은 에너지 서로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맞습니다. 해봅니다. 자, 그래요. 이제 슬슬 박준하 씨의 노래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곡이 마지막 곡이에요. 네. 어떤 곡인지. 네, 잘못된 안녕이라는 마이너 블루스 곡입니다. 이 곡은 어떤가요? 휴대폰 잠금 장치 이제 해제도 되나요? 네, 이 곡은 조금 비트가 있어가지고요. 네네. 네. 가사는 어떤가요? 가사는 역시나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얘기지만, 네. 그렇군요. 하지만 조금 그 음산한 분위기가 있으니까, 그래요? 네, 그런 무드랑 잘 감상하시면 좋을 알겠습니다. 자, 이제 분위기와 또 이제 어떠한 이제 새로운 가사들을 또 만나볼 수 있는 박준하 씨의 노래입니다. 준비를 해 주시고요. 좀 음산한 분위기가 있다고 하니까 네. 궁금한데요. 저 사실 그런 느낌의 곡들 되게 좋아하는 편이어서. 약간 마이너틱한. 맞습니다. 네, 저도 네. 그래요. 박준하 씨 마이너 블루스라고 얘기를. 네, 마이너 감성이 많아가지고. 자, 그럼 박준하의 잘못된 안녕 듣고 오겠습니다. 널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지 않나 내가 꿈꿔온 끝은 또 이런 게 아니야 잠시 마주친 네. 박준하의 잘못된 안녕 듣고 왔습니다. 야, 이 노래 되게 분위기 있네요. 네, 아까랑은 또 되게 굉장히 그죠? 많이 다른. 네.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좀 뭐랄까요? 상처받은 영혼이 네. 공연장에서 네. 핀 조명 하나에서 되게 이렇게 상상하시는 거 좋아하시나 봐요. 그려져요. 너무 그려져.
너무 그려야죠. 박준하 씨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승현 씨 어떻게 들으셨는지? 또 이렇게 기타 솔로를 또 중간에 또 쳐주시니까 너무 또 색다른 이미지인 것 같아요. 그 멋있습니다. 약간 교회 오빠의 반항이랄까. 그죠. 딱 그런 느낌이야. 네, 약간 그런 느낌이 드네요. 바에서 지금 공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또 라이브도 많이 들어보고 이런저런 얘기를 좀 많이 나눴는데요. 벌써 이제 좀 이 시간을 마무리할 네. 시간이네요. 정말 쏜살같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두 분 오늘 좀 어떠셨는지? 네, 일단 저는 오늘 공중파 라디오가 처음이어가지고 그렇군요. 네, 좀 사실 굉장히 떨렸어요. 지금 하는 동안. 네네, 다 알았어요. 그래도 네, 잘 끌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손승연 씨 노래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네. 손승현 씨는 어떠셨는지? 저도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네. 또 이렇게 두 분 다 이렇게 실제로 뵙게 되니까 되게 뭔가 신기하기도 하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되게 굉장히 좀 음악적으로 진지하게 접근을 하는 라디오인 것 같다는 생각도 되게 많이 했습니다. 네, 다음에도 또 초대해 주세요. 네, 나중에 또 두 분 다 좋은 소식이 있으면 푸른 네. 밤으로 전해주시길 바라고요. 네, 또 그럼요. 이제 음악으로서 또 푸른 밤에서 많이 또 지지를 하겠습니다, 두 분.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 이제 두 분을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괜한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혼자라 느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몰라 사랑이란 몰라 무슨 일이 있든 항상 곁에 있어주는 것 yeah. 몰라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3학년. 나는 6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했다. 하지만 워낙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모르는 사람과 쉽게 친해지지 못하는 성격이라 좁은 방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과 1년 동안 함께 생활하는 일은 정말 힘들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내가 책임질 수 없기에 부모님께 차마 자취를 시켜달라는 말은 하지 못했다. 하지만 대학교 4학년 졸업을 앞두고 한 번쯤은 나 혼자 살아보고 싶은 욕심이 들었다. 그래서 부모님께 임용고시 공부를 핑계로 자취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모님께서는 생각보다 쉽게 허락을 해주셨다. 허락을 받자마자 집을 알아보고 난생 처음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가구 고르고 조립하고 배치하고 하나하나 내 손으로 직접 결정하고 계획하다 보니 묘하게 어른이 된 느낌이 들었다. 이사하기 전날에는 설레는 마음에 잠도 오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오직 나만의 공간에서 보내는 첫날 밤. 미처 정리하지 못해서 어수선한 방 한켠에 이불을 깔고 누웠다. 홀로서기의 첫 시작점. 이곳에서 나는 어떤 미래를 만들어가게 될까? 혼자서 잘 해낼 수 있을까? 기대감과 불안감이 뒤섞이는 밤이지만 묘하게 들뜨는 마음을 숨길 수가 없는 밤이다. 오늘 나의 상태 메시지는 홀로서기의 시작. 잘 해내자.
하루의 끝 오늘은 임서연님의 사연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데이빗 그레이의 Positive 였습니다. 자, 오프닝 이 사연에서 이제 자취를 시작하신 서연 씨의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자취하고 계신 분들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자취를 이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다는 생각 해봅니다. 저 같은 경우엔 이제 자취를 해본 적은 없어요. 예, 저는 숙소에서 좀 몇 년 살다가 이제 가족들과 계속해서 함께 지내고 있는데 전 사실 자신 없어요. 자취. 왜냐면 이제 뭐 정리정돈을 그렇게 잘하는 편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식사를 잘 챙겨 먹는 그런 타입도 아니어가지고 건강도 많이 좀 악화될 것 같고 좀 불편할 것 같네요. 예. 그리고 좀 혼자 있는 걸 되게 좋아하긴 하지만 그래도 외로움을 좀 타거든요, 제가. 외로움을 좀 타는 편이어서 누구라도 좀 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고 예, 가족들과 함께 있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서 이렇게 자취하시는 분들 보면은 참 신기하고 멋있고 그래요. 그래요, 서연 씨. 지금부터 시작하시는 그런 새로운 생활들 잘 적응하시고 많은 것들 좀 알아가실 텐데 생각보다 어려운 일도 있을 거고 내가 예상한 것보다 더 쉬운 것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잘 이겨내시길 바라고 또 좀 더 성장하시는 본인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자, 사연 좀 더 볼게요. 9524님. 쫑디 애기 낳고 1년 동안 삼겹살을 구워 먹은 적이 없는데요. 너무너무 먹고 싶어서 애기 재우고 삼겹살에 소주 한잔하고 있어요. 맛있겠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부럽네요. 저 며칠 전부터 제 친구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장염으로 이제 고생을 며칠 했었잖아요. 지금 괜찮은데. 그걸 아니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야, 삼겹살에 소주 이러면서 아,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야, 나 나으면 빨리 먹으러 가자. 주말에 가자. 막 이랬었는데 다음 주쯤에 한번 연락해서 저도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해야겠습니다. 김연희님. 어제 겨우 출근했다가 병원에 검사 받으러 갔는데 A형 독감이래요. 지금 자택자가 격리 중인데요. 그래도 어젠 죽을 것 같이 아프더니 오늘은 좀 나아졌어요. 지금 기침에 좋다는 도라지랑 감초 넣고 다리는 중인데요. 종현 씨도 건강 조심하세요. 여기저기서 많이 아프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독감 아이고 어서 나으시길 바라고요. 이게 또 독감 같은 경우에는 남들에게 옮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조심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또 집에만 있게 되고 그러실 텐데 조금 컨디션 돌아오시면 햇살도 조금 세시고 조금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식사 잘 하시고요. 도라지랑 감초가 독감에 좋은가 봐요. 그래요. 5221님. 오늘 생애 첫 아르바이트를 하고 방금 왔어요. 편의점 아르바이트 7시간이요. 첫날인데 험상궂은 아저씨들부터 담배를 요구하는 어린 학생까지 힘들었지만 제 힘으로 버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도 느낌이 다른 거 있죠. 벌써 온몸이 쑤셔요. 쫑디가 힘내라고 열심히 하라고 응원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처음 하는 이 아르바이트 사람을 또 많이 만나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더더욱이나 좀 당황스럽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첫날은 이 정도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음 날은 또 반으로 줄 거고 그 다음 날은 또 반의 반으로 줄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이겨내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좀 오가는 곳이니까 웃음 좀 잃지 않게 그렇게 해주시면 오는 사람도 그리고 일하시는 사연자분도 행복하게 또 하루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1762님. 쫑디, 저 아침이 밝으면 가출합니다. 제 진로 결정을 위해 세상을 구경할 것이고 제 주장을 강력하게 부모님께 보여드리기 위해 마지막 방법으로 선택했어요. 4일간의 세상 구경, 사람 구경 열심히 하고 좀 더 성숙한 제가 되어 돌아올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라고. 제가 가출을 응원할 수는 없고요. 예. 이거는 뭐 사람 구경, 세상 구경 좋죠. 근데 또 이제 사연자분이 나이가 어떻게 될지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고
성인이시더라도 이제 가족들에게 얘기를 하고 가는 것이 도리에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어쨌든 어떠한 이야기가 이전에 있었는지 제가 정확히는 몰라서 어떤 뭐 구체적인 뭐 솔루션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표현이 갖추렸으면 좋겠네요. 말의 표현이 갖출. 예, 그냥 뭐 시적 표현으로 이제 가출이라고 표현을 하시고 뭐 가족들도 다 알고 계시고 잠깐 세상을 보고 오겠다 뭐 이런 것들 알리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전 개인적으로 그래요. 이게 또 4일이라는 시간이 짧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금방 휘리릭 지나가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되게 많은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예. 뭐 부모님께서 걱정이 되시면 또 이게 좀 크게 번질 수 있거든요. 예. 신고를 하신다거나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좀 더 고민을 해보시고 부모님과 상의를 하신 다음에 좀 이런 행동으로 옮기셨으면 하네요. 2593님 쫑디 등록금 고지서 나왔는데 영원 나왔어요. 새내기 생활 욕심내서 열심히 했는데 힘들었던 만큼 보상받은 것 같아 뿌듯하네요. 전액 장학금은 남들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제 얘기가 됐어요. 2학년도 열심히 살아보려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멋있습니다. 장학금으로 또 이제 부모님 그리고 본인에게 또 부담을 덜고 좀 뿌듯함을 얻어내신 것 같은데 2학년도 열심히 잘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요. 이런 전액 장학금 혹은 뭐 또 누군가에게 나를 인정받았을 때의 그 뿌듯함은 진짜 이건 돈을 떠나서 이제 가치로 환산하기가 어렵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1893님 쫑디 전 직장인입니다. 주말마다 연수를 받고 있는데 내일 중간 점검 시험이 있어서 지금 못 자고 열공하고 있네요. 오늘은 푸른밤 끝날 때까지 들으면서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졸린데 신나는 노래 좀 부탁해요. 말달리자는 안 되겠죠? 말달리자 못 틀어드릴 건 없는데 사실 제가 지금 딱히 말달리자가 땡기지 않아서요. 완전 나빴어. DJ 맘대로다.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말달리자 틀어드리도록 하겠고요. 힘내셔서 공부 마무리 잘하시고 또 푸른밤 조금 있으면 또 마무리가 되지만 문은 닫지만 그때까지 또 함께 하시면서 좀 힘을 드릴 수 있었으면 하네요. 공부 열심히 하시고 내일 또 좋은 시험 잘 보시고 좋은 성적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노래 들을까요? 야광토끼의 Can't Stop Thinking About You 그리고 코린 베일리의 I'd do it all again 듣겠습니다. 우연히 마주친 그날 이 온통 네 생각뿐이야. 아침에 일어나도 발 쭉 뻗어 기지개를 켤 때도 You're searching for something I know won't make you happy. You're thirsting for something I know won't make you happy. Oh, you did it all again. You broke another skin. It's hard to believe this time. It's hard to believe that my heart's an open door. 저는 자꾸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남발해요. 오랜만에 본 사람이 있으면 그냥 반갑다고 하면 될 텐데 강박처럼 밥이나 술 약속을 잡아버려요. 그리고 그 약속 날짜가 다가오면 후회하기도 하고요. 제 딴에는 인사만 딱 나누기 미안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런 성격이 저를 힘들게 하네요.
3934님을 위한 포춘 쿠키 메시지. 약속은 우선 나 자신과 해보는 게 어떨까요? 약속을 정할 때 상대방과만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요. 그 전에 나 자신과도 합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 약속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니까요. 이런 마음의 준비 없이 약속을 정하면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잠깐 미안하고 어색해도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끝곡 성시경의 노래가 되어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 혼자서 먼 길을 걸어갈 때 기댈 곳 하나 보이지